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돈찍는TV의 돈찍는 기계입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9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오후 3시 5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바로 시황부터 시작해서 투탑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체적으로 오전에 살짝 반짝 올리고 나서는 쭉 밀었습니다. 이렇게 쭉 밀렸는데 여기 보시면은 외국인, 빨간색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쭉 밀었고요. 거기다가 또 연기금까지 보탰죠. 외국인 연기금이 2천억씩 쭉 파는 바람에 계속 밀렸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인은 많이 안 팔았는데, 외인은 오늘 조금 샀는데, 기관이 쭉 밀으니까 같이 빠졌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왔고요. 설이죠. 설 전에 좀 세뱃돈 좀 챙겨줄 것 같더니 결국 안 챙겨주네요. 시장 종합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래서 약보합으로 다 끝났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0.21, 코스닥은 마이너스 0.30으로 끝났고요. 내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원래는 둘째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인데 우리가 목요일은 연휴이기 때문에 내일이 만기거든요. 그래서 내일 만기되는 옵션을 보시면 콜옵션은 상방으로 늘렸으니까 큰 진동은 없을 것 같아요. 풋옵션도 그 정도니까 큰 내일은 하락은 없을 것 같고, 일단은 이 정도면 방어가 되고요. 이제 선물이 문제인데, 선물은 많을 때는 4조까지 하방으로 배팅했다가 지금 3조 7천억 오늘 좀 줄였습니다. 외국인은 역시나 지금 아까도 보셨다시피 현물을 계속 팔고 있고요. 금융투자가 오늘 좀 들어왔고요. 연기금은 계속 파는데, 연기금은 좀 더 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그리고 환율을 보시면, 환율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파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안 올라가는 거는 괜찮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딘가에 지금 우리나라 돈이 있는 겁니다. 환율은 오늘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환율은 1120원 이상만 안 올라가면 우리가 워닝할 건 아니다. 1120원에서 1150원 사이는 워닝 기간, 1150원에서 1180원까지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레드, 좀 안 좋은 기간이 되겠죠. 이때는 우리가 1120원에서 1150원으로 넘어갈 때는 현금 비중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요. 지금은 다 1120원으로 오늘도 또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은 공격적인 투자도 가능한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사 하나 볼까요? NH증권, 농협증권에서 연기금, 유가증권 시장에서 앞으로 30조 원을 더 순매도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어요. 이게 연기금이 자산 배분, 리밸런싱 때문에 그런 것인데, 밑에 거는 기사를 읽어볼 필요 없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이미. 그래서 국내 주식 규모를 좀 계속 줄이니까 앞으로도 30조 원을 더 순매도해야 된다고 하네요. 수급은 일단 꼬여 있다고 봐야 되고요. 우리는 이때 역으로 이용해야죠. 연기금이 이렇게 앞으로 30조 원을 더 순매도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이 사는 종목들 제가 계속 체크해 드리죠. 그거 한번 계속 체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매일 아침에 커뮤니티에 드리죠. 새로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좀 안내 좀 해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게 있어요. 아침에 보통 3종목에서 많게는 한 5종목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좋은 종목이 많을 때는. 오늘도 아프리카TV를 오전에 올려드렸습니다. 8시 30분 전에 항상 올려드립니다. 요거 보시고 혹시 투자에 참고하시라고. 네, 오늘 아프리카TV가 아주 불을 뿜었습니다. 시초가에 잡았어도 크게 수익이 났을 겁니다. 오늘 14.29% 종가 마감했고요. 이창용 애널리스트는 목표가를 99,000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가 대비해서 33% 정도 목표가 괴리율이 있고요. 저는 그보다 좀 더 세게 잡았습니다. 보통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보다 적게 잡는데 보수적으로 아프리카TV는 좀 제가 더 세게 잡아봤습니다. 왜냐면 이거 제 뇌피셜대로 하는 게 아니고 추정 EPS와 펄을 대입한 산식이죠. 그러면 지금 매출액 평균 성장률이 20%입니다. 그리고 EPS, 이익의 성장률도 30%나 되는 회사를, 그럼 최소 저는 퍼 20 정도는, 멀티플 20개 정도는 줘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구간대가 84,000, 요 구간대죠, 그죠? 오늘 아침은 여기였고, 이제 여기 올라옵니다. 한 칸 오늘 14%나 올라서. 그러면 요 구간대에서 중간 구간대는 당연히 스쳐 지나갈 것 같고요. 매출액 연평균 성장률인 20%까지는 줘도 무방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한번 볼까요? 리서치 페이퍼에서는 보란듯이 깜짝 실적. 4쿼터가 이거 오타네요, 그렇죠? 4쿼터인데 21년에 20년입니다. 애널리스트 사람들이가 실수하겠죠.
작년 20년 4쿼터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업수익이 603억. 영업수익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매출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매출액. 그래서 YOY 39.1% 상승했고, 또 QOQ로도 전분기, 3분기 대비해서도 무려 20.4%나 상승했습니다. 영업이익 마찬가지로 172억으로 YOY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그러니까 요건 20년 4월이니까 4쿼터니까 19년 4쿼터를 얘기하는 거죠. YOY로도 135.3% 성장했고, 그 바로 전분기 QOQ로도 21%나 성장한 굉장히 시장 기대치에 대비해서 굉장히 상회했다. 이걸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그러죠. 저는 사실은 그 유튜브를 여기서 하고 있지만은 유튜브가 워낙에 글로벌하게 대세라서 아프리카 TV 같은 게 안 될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2년 전에는. 근데 보니까 아프리카 TV만의 또 강점들이 있더라고요. 저 역시도 이제 그 온라인 생방송을 일요일날 이제 그 지방에 계신 분들은 서울 올라오시기가 그러니까 해드리는데, 아프리카 TV로 생방송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음질과 또 화질이 훨씬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TV에서 유튜브는 글로벌 회사지만 불구하고 생방송하는 걔네들이 하드웨어는 나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소프트웨어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저는 목소리도 좀 이렇게 좀 걸걸하고 별로 이렇게 맑은 톤의 목소리가 아니라서 딱 보면 아프리카 TV로 생방송할 때랑 유튜브로 생방송할 때는 다르더라고요. 지금은 녹화방송이니까 상관없는데 생방송은 확실히 유튜브가 딸리더라고요. 아프리카 TV는 주로 이제 생방송이라든가 그 이제 BJ들, 그죠? 그거 하는 게 유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막 별풍선 쏘고 뭐 이런 거 쏘죠, 그죠? 그래서 독특한 이들만의 어떤 그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TV는 저는 굉장히 좋게 보는 회사고요. 여기도 아까 보셨다시피 성장도 매해 성장을 이렇게 잘하는 회사입니다. 잘하는 회사라서 계속 주시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는 목표가를 이 애널리스트보다 훨씬 더 높게 잡았습니다. 멀티플 20개까지 저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롯데쇼핑인데요. 롯데쇼핑을 서정연 애널리스트께서 15만원까지 잡았는데요. 4분기 실적은 뭐 볼 거 없죠. 올해 초에도 볼 거 없습니다. 롯데쇼핑은 그냥 이제 컨택 가치주로서 코로나로 많이 누워 계셨으니까, 코로나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도 이제 예방접종 시작하죠. 하면서 쭉 늘어날 것이다라는 거고요. 얘는 사실은 그래서 저 역시도 이렇게 보면 지금은 이 정도 구간인데, 오늘 11만 8,500원을 끝났으니까 이 구간에 있습니다. 이 구간에. 그래서 16만 원까지는 충분히 다시 회복하지 않을까. 왜냐면 매출액이라든가 EPS가 급성장하는 건 아니고, 작년에 이렇게 까먹었죠. 까먹은 걸 갖다가 올해 이제 기저효과로 계속 이제 메우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도 얼마 전에 또 백화점을 가봤더니, 백화점은 붐비는 데가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1층 식품 코너, 지하 1층 식품 코너가 굉장히 붐비고, 그다음 1층 화장품 코너 조금 사람이 있고, 2층에 명품 코너가 굉장히 붐비죠. 그렇게 됩니다. 실제로 백화점 매출의 대부분은 명품 코너, 이익은 명품 코너와 식품 코너에서 다 가져가는 거거든요. 며칠 전에 저도 아내랑 갔다 왔더니, 평일인데 갔다 왔더니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쇼핑, 롯데 쇼핑, 현대 또 백화점 이런 데는 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코로나 피해주로서, 코로나 피해 컨택주로서 항공, 그리고 여행, 이렇게 쇼핑센터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얘는 리서치 페이퍼를 굳이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다라서 이렇게 꼭 보실 분들은 잠깐 이렇게 세워서 보세요. 요 밑에는 숫자니까 이런 거니까 잠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는 제가 부연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한솔케미칼입니다. 한솔케미칼은 과산화수소 우리나라 과점업체죠. 그리고 한솔케미칼 아시다시피 삼성하고 같은 가문이기 때문에 아산도 딱 떨어지고요. 삼성에서 계속 끌고 가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또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중소기업에서 좋은 기술을 빼앗갖고 한솔케미칼에 주고 그랬습니다. 발이 안으로 온다고, 자기들 친척이니까.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한솔케미칼은 삼성전자가 가면 얘도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밸류에이션 한번 볼까요? 이분은 30만 원을 잡으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위로 줘더라도 26만 원 정도밖에 못 주겠네요. 저도 보수적으로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2만 5,500원에 끝났고요. 이 구간에서 끝났는데, 그래도 중간 가격보다는 워낙에 지금 이쪽은 화랑이기 때문에 최상단까지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출액이 조금 모자라요. 사실은 매출액은 13%, 연간 13%밖에 성장 못하고,
EPS가 17% 성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상단을 준 거죠. 사실은 13 줬으면 지금 가격이 매출액으로 보면 지금 가격이 적정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퀀텀탈 TV부터 시작해서 모든 특수가스 또 많이 쓰이기 때문에 한솔케미칼은 뭐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한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저 역시도 13과 17 멀티플 중에 어느 걸 줄까 하다가 저도 역시도 위로 좀 줘봤습니다. 한솔케미칼 뛰어난 근본 화려한 변신 21년 추정을 EPS를 11,199원으로 바꿔 타겟 펄을 21.4배로 적용했다고 하네요. 그것은 평균 반도체 디스플레이 및 2차전지 소재 업체들에 비해서 20% 할인된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하니까 나름 싸게 줬다 이 말입니다. 그죠?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중요하죠. 퀀텀다 소재의 전구체 그리고 2차전지 바인더를 통해서 이 전자 소재 매출 부분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걸로만 하더라도 40%를 넘어서게 된다는 거죠. 기존 정밀화학 부분에 더해가지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모두 성장성이 우수한 지금 주도 섹터들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첨단 전자 소재 업체로서 면모를 갖추게 되면 주가는 점차 릴레이팅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 뭐 천천히 읽어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한솔케미칼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선 ENT죠. 인선 ENT는 폐기물 대장주입니다. 폐기물은 여러 업체가 있는데 인선 ENT가 얼마 전에 IS 동소에서 45% 정도 이렇게 인수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본업도 잘하는 IS 동소의 그룹사가 되어버렸습니다. IS 동소 같은 거 에일리넷들 같은 거 보면은 항상 잘해요. 입지 선정도 좋고 저 역시도 탄탄한 중소 건설회사라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쪽 품으로 들어갔고요. 인선 ENT는 뭐 폐기물 대장주이기 때문에 친환경 섹터 속에서 성장할 것이고요. 지금 건설업들 화랑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회사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제가 내는 거 한번 볼까요? 저는 멀티플 15개까지 상단까지 줬고요. 사실은 17까지도 줘도 무방한 회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매출액이 일단 커지고 있죠. 연평균 17% 정도 성장하고 있고요. EPS 역시 14%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4배 주는 것은 멀티플 14개밖에 안 주는 것은 최하단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지금 12,350원 딱 요 구간에 끝났으니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죠? 많이 있습니다. 인선 ENT는 저는 굉장히 좋게 보는 회사고요. 리서치 페이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선 ENT 폐기물 대장주 주력 사업인 건설 폐기물 처리와 매립이 M&A를 통해서 규모 지속 확대 중이죠. 신규 사업으로 소각을 추가했죠. 그래서 중장기 성장 동력을 마련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요거 이제 지금 현재는 돈이 안 되지만 앞으로 돈이 되는 멀티플을 더 줄 수 있는 게 있죠.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시장. 이게 개화를 지금 시작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요건 중요한 겁니다. 그죠? 앞으로도 계속 중요하게 될 거예요. 전기차에 쓰던 걸 갖다가 전기차를 갖다가 고출력이 갑자기 필요하니까 한꺼번에 거기 쓰던 걸 갖다가 이제 전기차의 모습 같은 걸 빼갖고 어디다 쓰죠? ESS에다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중요한 섹터로서 우리가 봐줘야 될 사업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걸 지금 인선 ENT가 다 하고 있고 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대 주주가 IS 동소로 최근 3자 배정을 해갖고 45.1% 지분을 확대했어요. IS 동소 굉장히 잘하는 회사죠. 그래서 보시면 다른 건 볼 거 없고요. 여기 보시면 됩니다. M&A 효과와 건설물 폐기업 그리고 매립 단가 상승에 따른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거요. 저도 역시 동의합니다. 폐기물 매립 비용은 구조적 상승 국면에 진입해 있다. 보시면은 진입한 기업들이 크게 수혜를 얻을 것이라는 건데요. 2015년까지 우리가 뭐 폐기물도 보시면 많이 나오죠. 뭐 불법 폐기물 얘기도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법이 강화되면서 친환경 쪽으로 하면서 2015년, 16년을 거치면서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요 제일 밑에 게 생활 폐기물, 두 번째 게 사업장 생활계 쪽이고 그다음에 제일 위에 있는 게 건설 폐기물인데 지금 건설까지도 지금 굉장히 좋죠. 당연히 이제 건설 회사가 좋아지면 그다음에 건자재 좋아지고 그걸 폐기하는 이런 건설물 폐기 업체들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리고 이 모든 게 지금 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회사 수익이 커질 수밖에 없고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얘는 요거 딱 보시면 됩니다. 요 그래프 외에는 다른 거는 뭐 굳이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도 잠깐 체크해 보면 아프리카 TV는 오늘 종가가 고가를 끝났기 때문에 좀 더 갈 겁니다. 이거는 저처럼 여기서 이제 알고 잡으신 분들 외에는 이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이거 좋다고 저는 더 갈 거라고 하지만 여기서 잡은 사람이야. 예. 해당 지금 주린이 분들 막 또 내일 잡으면 여기서 또 눌림 줄 때 또 손절하고 올라갈 때 또 따라잡다가 또 눌릴 때 손절하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거는 주린이 분들은 건드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제 아침에 드린 리포트 보고 혹시라도 저는 뭐 추천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매매하는 것만 드리죠. 제 채널 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요런 종목들은 어디가 맥점이죠, 아침에? 네, 그렇죠. 정답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노란색 선이 볼린저 밴드 상한선이에요. 이게 볼린저 밴드 배 밖으로 나간 애들은, 이 아이들은 다음날 볼린저 밴드 상단선이 맥점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주시는 분들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괜히 물리셔요. 제 채널도 보면 고수분들이 꽤 보시기 때문에 교수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실 거예요. 롯데쇼핑은 오늘 뭐 여기가 시초가였다가 좀 올라갔다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480선인데요.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이 480선을 유지해 주다가 올라갈 그런 그림이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컨택 가치주로서 앞으로 이제 많이 눌렸습니다. 보실까요? 예, 이렇게 눌려 있었습니다. 그죠? 이게 600개니까 2년 6개월입니다. 계속 눌려 있다가 이제 곧 상승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선 ENT는 이 2년 동안 굉장히 좋죠. 앞으로도 저는 계속 좋을 것이다. 그리고 뭐 여기서도 이 전 고점을 이렇게 딱 뚫어서 좋아 보입니다. 한솔케미칼 역시도 좀 보시면 크게 보시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이제 고점 놀이하니까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주의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투데이 탑픽은 그날 하루만에 끝나는 거 아니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제가 이제 어떤 좋은 종목들을 보고 또 계속 연구하고 있다가 주도 섹터인데 많이 올랐다가 다시 상승하는 이렇게 눌리고 올라가는 종목들을 중에서도 그날 딱 투데이 탑픽까지 나오면 투데이 탑픽으로 찍어드리는 것은 그날 또 리서치 페이퍼까지 나오는 경우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죠? 제가 공략하기 위해서 절대 추천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인텍플러스도 보시면 어저께 5일선 공략했으면 오늘 크게 상승이 나왔고요. PR 첨단소도 역시 어저께도 5일선 공략 충분히 가능한 거였고요. NC소프트는 이제 이것도 5일선 공략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레이 같은 경우도 오늘도 잠깐 떨어졌는데 레이는 21선까지 한번 밟고 한번 가려고 하네요. 레이는 저는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제가 이렇게 투데이 탑픽 이렇게 리뷰해드리고 나서는 내일 공략 종목들도 좀 제가 소팅해서 같이 공유를 해드리는데 내일이 이제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에 약세일 수 있어서 저 역시도 좀 현금화를 많이 시켜놓고 있기 때문에 그건 공유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이제 저번 주 일요일 날들이 스크리닝에서 계속 좋아지는 종목도 볼게요. 키움증권은 계속 좋죠. 이제 전 고점 보러 갈 겁니다. 이노스 첨단소재, OLED 쪽으로 굉장히 좋고요. 월덱스 반도체 소재 쪽으로는 계속 좋습니다. AP 시스템 역시 굉장히 좋고요. 건기식이다 한꺼번에 섹터가 가니까 뉴트리, 노바렉스 정도 오늘 잘 나왔기 때문에 뉴트리도 기대해볼만 하고요. 파마리서치 프로덕트는 미용기구 또 미용 또 화장품 파는 회사라고 제가 계속 좋게 말씀드리는 회사죠. 미스터 블루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YMT 흐름 좋죠. FST 정도 흐름 좋고요. 미국 시장은 항상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도 계속 오르고 있고요. 우리 시장이 조금 빌빌대네요. 아시아 다른 증시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우리 시장만 유독 좀 빌빌대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네, 좀 답답하고요. 우리는 일단은 수급이 일단 꼬였죠. 외국인들도 안 사는데 조금씩 팔고 있는데 연기금까지 이렇게 폭탄 매물을 계속 내놓으니까 수급이 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모든 재료보다 수급이 우선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수급이 안 받쳐주면 소용없습니다. 펀더멘탈도 안 먹히고 기술적 부분 정도 당연히 안 먹힐 겁니다. 그래서 수급이 지금 좀 나쁠 때는 특히 지금 연기금이 폭탄 매물 내놓은 종목들은 좀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내일 연휴 마지막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돈찌는TV의 돈찌는기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